반갑습니다. 원화강세 수혜주 세 번째 종목 CJ제일제당입니다. 네, 부제는 만두의 세계 정복인데 비비고 만두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예, 이게 만두 하나로 CJ제일제당이 성장주로 탈바꿈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근데 세 번째인데 아마 이게 두 번째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로 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은 주가 타이밍을 봤을 때 올리는 타이밍 어쨌든 지금은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이제 CJ제일제당을 보면 많이 회복하고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업 가치는 2015년에 비해서 2배가 됐는데 주가는 겨우 지금 안정을 찾고 코로나 때 반등하고 조정받고 이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매수한다고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매수하는 게 얼토당토하지 않다라는, 얼토당토 않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만약에 추천을 드렸으면 그러면 한참 고생을 하는 건데 이미 이 고생한 시간만큼이 지났으니까 여기서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종목은 아직 타이밍을 좀 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비비고 만두의 세계제 재패 역사를 보면 1987년 고향만두가 출범을 했는데 이 당시에 고향만두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만두 시장 규모가 100억이었는데 고향만두가 이날 출범해가지고 이해 200억 이상 팔았습니다. 시장 자체를 3배로 키운 것도 있는데 거기서 단숨에 70%의 시장 점유율. 이 아성이 30년을 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만든 제품이 굉장히 오래 가고 그 제품 하나로 기업의 가치가 바뀐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비비고가 출시된 이후로 한국 시장 재패하고 미국 재패하고 이게 적어도 한 20-30년 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의 기세로 봤을 때 CJ제일제당은 더 이상 내수주가 아니다, 성장주다 이제는. 물론 대형주에서 성장주는 뭐 삼성전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시장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반드시 오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CJ제일제당도 2015년부터 성장주의 조짐이 보였는데 주가는 2015년에 고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는데 주가는 역행을 했습니다. 올해 초까지. 이 당시하고 기업 가치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겨우 맞춰지는데 요 성장, 결국은 주가라는 게 요 가치에 따라서 개와 사람하고 같습니다. 개 산책시킬 때 보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개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렇게 하면서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CJ제일제당은 요 자리를 이제 막 벗어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먹을 게 이만큼이나 남아있는데 그럼 여기서 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고, 타이밍을. 근데 지금이 한 무릎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대응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형주는 제가 개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런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만 시켜주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일단 코스피는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ETF가 있고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올라갈수록 ETF하고 국민연금은 팔아야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올라가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포트폴리오 조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런 비슷한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어쨌든 떨어지게 돼 있고 또 많이 떨어지면 또 사서 올라가게 돼 있고 이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을 때는 요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 대형주에 대해서는 뭐 제가 와 진짜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다가 조정받고 나면 본전에 팔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무의미하고, 그리고 제가 이 타이밍에서 나쁩니다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떨어지면 여기서는 이행을 하지 않다가 많이 떨어지면 말이 많네 하고 팝니다. 그럼 또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면 대형주만큼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형주는 굉장히 호흡이 길게 가야 됩니다. 한 3, 4년 이렇게 가야 이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중간 대응을 할 것이라면 사실상 코스피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데 코스피하고 똑같이 간다는 건 코스피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물론 굉장히 잘 하는 편이지만 요거 뭐 예를 들면 며칠 전에 21선 코스피 지지하는 것도 정확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별 종목은 여기서 약간 틀어져서 또 반영이 되니까 뭐 가는 종목만 간다든지 요렇게 되니까 이 대형주는 계속 언급을 해봤자 인내력 소진만 되고 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좋은 종목만 찾아서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 10수년간의 경험으로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개만 해드리고 매매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은 그 중소형주도 말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대형주들은 물려도 버티고 물타기 하면 되는 종목들이니까 한꺼번에 뭐 빚내서 들어가고 이런 것만 아니면 손해를 볼 가능성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거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 좋은 제품이 나온 지가 한 5년 됐으니까 5년 10년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영향을 받을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이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서 이 규모의 경제를 갖춰가고 있는데 글로벌 매출이 1조 원을 돌파를 합니다. 이러면 이제 이 바잉 파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잉 파워가 생기면 곡물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뭐 1달러에 뭐 킬로그램당 1달러에 사오던 거를 우리 많이 사니까 깎아줘. 그럼 0.9달러로 깎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규모를 갖춰갈수록 비용은 절감이 되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가동률을 높인 상태가 아니면 특별히 뭐 인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설비가 더 필요하다든지 이게 아닙니다. 가동률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동률이 100%가 넘어가면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 울산 공장이 현대차 노조의 임금이 분명히 고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수익이 나는 이유가 가동률이 118%입니다. 그러니까 잔업 특근 해가지고 가동률을 이렇게 높이니까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갖춰지고 이 바잉 파워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 실제로 CJ 제일제당의 실적을 보면 실적이 연간 기준으로 자 2015년에 매출이 12조 원이었습니다. 12조 원대에 그리고 2016년 14조, 16조, 18조, 22조 매출이 올해 24조 찍으면 거의 2배가 되는데 2배가 되는데 실적도 거의 2배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별거 없는데? 근데 이 순이익을 보면 한 4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산 규모도 2배가 됐고 기업 자체가 거의 2배짜리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설비 투자한 거 감가상각 뭐 5년, 10년에 끝나고 나면 그 뒤로는 이제 수익성이 확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CJ 제일제당이 지금 그런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기업 가치가 2배가 됐는데 주가는 이때 고점 찍고 내렸다가 겨우 이제 회복한 상태. 그럼 이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또 올라가는 게 맞을 거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가치를 넘어서는 상태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를 받는데 이 수혜 정도는 예전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외화 부채에서 외화 자산을 뺀 금액하고 그리고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뺀 금액하고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달러 익스포저, 달러화 변동에 노출된 그런
규모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규모가 1.2조 원에서 5천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원화 강세의 영향을 덜 받는다. 하지만 수혜주는 맞다. 그리고 해외 진출로 이제 성장 산업이 됐는데 대형주에서 성장주라고 꼽으면 뭐 삼성전자 정도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CJ제일제당이 일단 좋다라는 부분. 그럼 만두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만두 시장이 고향만두하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이 가파르게 확대가 돼서 지금 이제 40% 중반대. 거의 가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점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비비고 만두를 이렇게 세트로 해서 저렴하게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판촉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이 만두 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이 이제 고향만두가 30년 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1위를 하다가 지금 이제 3위로 추락했습니다. 혜태제가에서. 그리고 풀무원이 2위로 올라서고 동원도 개성 완만두로 해가지고 잠깐 반짝하다가 다시 제자리 오고 오뚜기가 만두에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3%대밖에 안 됩니다. 점유율이. 그래서 어쨌든 오뚜기도 뭐 다른 식품에서의 수익이 있으니까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 뭐 동원도 영향이 있고 풀무원도 있고 혜태도 뭐 고향만두 하나만 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고 이래서 경쟁자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대폭적인 이익 증가를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점유율을 확보를 한 상태니까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만두 매출을 보면 지금 국내에서도 2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한 3,3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해외에서는 거의 5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6천억 이상 예상하고 합쳐서 1조 원을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2배 성장한 것도 놀랍지만 해외에서 5배 성장하고 지금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수주로서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겸비를 해서 매력이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가를 보시면 이걸 봤습니다. 15만 원을 봤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나온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리고 작년 말부터 주가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25만 원, 20만 원 이 사이에서 움직였으니까 사실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뭐 이게 올라왔으니까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25만 원대 움직이던 종목이 지금 38만 원인데 이걸 사야 돼? 근데 코스피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가 뭐 많이 올랐으니까 코스피 지수도 이만큼 오르고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CJ는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다면 급락하더라도 내수주 안정적인 음식료 업종이고 코로나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간편식품 쪽에서 매출이 있을 거니까 뭐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골고루 성장을 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베트남, 독일 이런 데서 계속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만두 3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성과인데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보통 이제 각 정권마다 이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을 합니다. 근데 좌우막론하고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없었지 그 이전까지는 좌우막론하고 이 한식의 세계화를 하나씩 추구를 했었는데 이게 한식의 세계화가 그러니까 이번 정권은 지금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없을 수 있겠지만 이번 다음 정권에서는 뭐 좌파 정권이 됐든 우파 정권이 됐든 이 한식의 세계화를 또 시도를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과장 퀄리티나 이런 걸 보장할 수 있는 게 이제 CJ제일제당이고 실제로 이제 이 한식의 세계화가 10년 전에 있었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또 다른 만두 외에도 또 다른 성장 품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긍정적입니다. 그럼 글로벌 만두 시장을 보면 지금 제너럴 밀스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40조 원입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이 5.8조 원.
2위로 올랐었습니다. 글로벌 만두 시장에서. 그리고 3위인 농푸산 치엔이 이 중국 업체인데 80조 원. 그리고 이 스니엔도 중국 업체인데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4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는 자료를 못 찾았고 5위 이제 야지노모토가 일본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13조 원. 뭐 요거만 딱 봐도 물론 요 회사들의 다른 식품 사업부가 있을 거지만 어쨌든 요것만 봐도 CJ 제일제당이 글로벌 업체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네, 요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국가별로 비비고 만두 매출을 보면 생산 거점을 현지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공장 2개, 중국에도 2개, 중국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러시아, 독일 이렇게 이제 생산 거점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규모의 경제를 최대화로 하려면 생산 거점이 한계에 있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간단한 일화를 말씀드리면 국내 타이어 업체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 타이어도 그렇고 금호 타이어도 그렇고 아니 금호가 아니라 넥센 타이어도 그렇고 그렇게 성장한 배경을 보면 이 생산 거점이 다른 타이어 회사들은 소규모로 생산해서 각 수요처마다 이렇게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이런 게 수십 개의 공장이 있는데 한국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는 커다랗게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걸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또 혁신이 일어나면서 기존 타이어 업체들의 점유율을 잠식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공장을 이렇게 커다랗게 하나 짓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만 뭐 여러 개 분산되어 있지만 하나나 다름없는 생산 방식의 표준화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만두를 보면 거의 전자동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비비고 그 햇반 같은 경우는 요 햇반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 자체가 전부 무균화되어 있습니다. 무균화되어 있어 가지고 요 공정 자체는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생산 방식으로 각 공장을 표준화해 버립니다. 그러면 일단 뭐 큰 공장 하나보다는 조금 못하겠지만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져 있고 뭔가 이 관리 측면에서도 예를 들면 공장이 한 10개 된다. 그러면 어디 하나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예비로 그 설비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가 빨리빨리 유지 보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생산 방식이 표준화되고 규모의 경제를 갖췄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데 또 현지화를 해야 되니까 현지에서 재료를 조달을 하고 약간의 레시피를 바꿉니다. 그리고 포장도 중국은 좀 촌스럽게 하고 미국은 조금 더 건강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포장도 다르게 해서 현지화 전략이 먹히고 있다. 그래서 실제 미국, 중국에서 굉장히 규모 있게 성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네, 그래서 이 국가별 매출액을 보더라도 어느 한 곳,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심화가 돼가지고 중국을 배제를 한다 해도 나머지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안정성이 있으면서도 또 성장을 한다. 이런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과거 움직이던 주가 수준에서 밖에 안 된다. 이거 굉장히 매력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주가를 보면 2015년에 46만 9,500원 최고가를 찍었는데 기업 가치가 그동안에 뭐 매출도 거의 2배, 이익도 거의 2배, 순이익은 뭐 거의 한 3배, 4배까지. 그래서 기업 가치가 전반적으로 2배가 커졌는데 주가는 그대로 오고 오히려 내려갔다 겨우 회복한 거더라. 네, 매출 및 이익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성장 이 추이를 보더라도 계속 이어집니다. 코로나 때도 타격받는 구조가 아니고 코로나가 풀려도 뭐 타격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러나 저러나 괜찮고 거기다가 환율 수혜까지 더해지니까 이 CJ 제일제당의 매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쉬안스라는 해외 그 식품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인수 당시에 보면 이제 CJ 제일제당이 80%를 CJ 푸드 아메리카 홀딩스에 출자를 하고 여기서 다시
CJ푸드에 출자를 해서 시안스 컴퍼니를 인수를 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주주도 약간의 지분 참여가 있었고 인수금융하고 그래서 2조 6천억 원 정도의 인수를 했는데 CJ 헬스케어를 팔아가지고 1조 원을 조달을 했고 그리고 이 재무투자자도 6,200억, 인수금융으로 9,800억을 조달을 해서 인수 자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분 일부를 매각을 해가지고 한 6천억 정도는 회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이 2조 원을 투자를 해서 미국 식품 시장의 점유율을 아주 급격하게 높이고 있고 2조 원 투자한 것 치고는 이 회사에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걸 기반으로 미국 유통망을 구축을 하고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시장에서 성장주라고 하면 굉장히 편애가 심한데 CJ제일제당이 성장주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기만 하면 주가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CJ제일제당 주가가 유통 주식이 뭐 많은 것도 아닌 게 보시면 많은 것도 아닌 게 CJ가 거의 뭐 45%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11% 그리고 자사주 2.37 우리사주 이렇게 하면 대충 한 59% 정도 지분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24.18% 대충 합쳐가지고 한 83%, 83에서 84% 정도가 비유통 주식입니다. 여기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한 3% 정도 되니까 여기 보면 미래에셋, 한국자산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합치면 대충 3% 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86에서 87%가 묶인 주식이고 나머지가 12에서 13%가 시장에서 떠도는데 그게 규모로 치면 한 7천억 정도입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뭐 하루에 사는 게 그 정도 되니까 요 종목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이 종목이 유통 주식이 그대로 묶여 있는 상태가 된다면 주식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역대 최고가가 지금 저 46만 9,500원이니까 돌파하기도 어렵지 않고 역대 최고가 돌파하면 쉽게 달립니다. 뭐 삼성전자조차도 삼성전자가 지금 탄력을 받고 오버슈팅 하는 것도 결국 이 자리를 돌파를 해서 그런 겁니다. 이전에 고점 자리를 돌파하고 매물 소화하면서 이걸 돌파를 해서 잘 달리는 거니까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대략 한 이 정도 위치에 있다. 아니 한번 조정받았으니까 이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수혜가 얼마 정도 되냐? 달러 익스포저 된 게 외화 자산이 1.8조 원 정도고 곡물 환해지 하는 게 한 1조 원. 그리고 외화 부채 같은 경우가 2조 8천억. 그리고 원재료 조달하는 게 1조 원. 한 2천억에 1조 원 정도. 그래서 1.2조 원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근데 여기서 환해치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여기 환해치 규모가 한 7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 텍스트가 비어 있는데 적으면 이게 이 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때 워낙 약세가 됐을 때도 충격은 크지 않았을 것이고 워낙 강세가 돼도 수혜 정도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대략 10% 변동에 162억 원 정도의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1290 거의 1300원 정도에서 1100원 정도로 내려왔으니까 한 300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을 한다. 환율로 인해서. 근데 300억이면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는 약 3천억 정도의 변동이 있습니다. 3천억이면 환율로 인해서 CJ제일제당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 5% 정도의 상승 여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로 5% 정도의 초과 상승 여력이 발생을 했다. 시장 대비.
근데 시장 대비해서 5% 초과 상승하기는커녕 시장은 올라가는데 지금 CJ제일제당 주가는 지금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면 키 맞추기를 하지 않겠냐. 시장이 나빠져도 내수주의 어떤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잘 버티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자, CJ제일제당이 워낙 강세 수혜주인데 만두의 성장성도 있다. 만두의 성장성이 오히려 주가 될 수 있는 거고 매출 1조 원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국내 만두 시장 점유율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 국내하고 해외에서 매출 증가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만두 시장에서 2위 업체로 올라섰는데 1위 업체나 3위 업체 시가총액, 5위 업체 시가총액 보면 CJ제일제당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 그리고 만두 매출액을 봤을 때 그 생산 방식을 표준화해서 유지 보수 비용을 최저로 떨어뜨리고 규모의 경제를 살리면서 재료는 또 현지에서 조달하고 포장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현지화 전략하고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런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정체되고 오히려 2015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출과 이익은 2배가 늘었으니까 괜찮고 시언스 컴퍼니 인수해서 미국 매출 거의 5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수한 효과도 보통 인수하면 한 3년 정도 있으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내년에는 인수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관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노출된 규모가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천억 정도의 노출은 되어 있고 10% 변동의 순이익이 162억 원 정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최근에 20% 가까이 원화 강세가 이루어졌으니까 코로나 때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한 300억 정도의 환율 수혜가 있고 그게 자산 가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 5% 정도의 주가 상승 요인은 발생을 해 있다. 근데 그거에 기본적으로 좋은 데다가 환율 수혜가 더해지니까 매력이 더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화 강세 수혜주 세 번째 종목 CJ제일제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